5건의 심장마비와 시진핑 실각 앤 부정선거 수사. 첫 번째, 네. 2012년 영국인 닐 헤이우드 보시라의 처가 이제 심장마비로 위장한 독살 사건이었죠. 리커창 전 국무원 총리, 한종희 삼성전자 부사장, 쉬치량 전 군사위 부주석, 곽원태 천안시 서북구청장의 심장마비. 이 5건이 다 부정선거 시진핑 실각하고 관련돼 있다는 겁니다. 심장마비는 암살을 하고 난 다음에 깔끔하게 처리를 하면은 결국은 이제 심장마비로 발표가 되고 이제 사람들은 뭐 그러네 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심장마비는 사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사인이 심장마비라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죽으면 심장이 멎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결과가 심장마비지. 네. 심장마비가 사인이라고 하는 거는 사인을 모르겠다는 얘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김정남 사건입니다. 2017년에 있었던 북한 대표단이 VX 사용 근거 없다. 김정남은 심장마비사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우겼다는 거죠. VX를 주사를 놔가지고 예. 이제 김정남이 죽었다라고 이제 다들 얘기를 하고 보도를 하고 했었는데 이제 네네. 부검을 해보니까 그 화학물질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안 나온다는 거죠. 김정남 시신에서 독극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고 심장마비로 인한 잔사로 보이는 것으로 볼 때 재부검을 해도 결과는 같을 것. 이 수법이 KGB가 옛날부터 썼던 수법이다. 거죠. 그때 김정남 암살 장면 때 무인 발권기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발권기 앞에서 흰 상의를 입은 여성이 두 팔을 뻗어서 김정남을 뒤에서 감싸고 있고 김정남을 공격한 두 여성이 현장을 빠져나오고 있는 모습을 나오고 난 다음에 공격을 당한 김정남이 공안 직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김정남이 공안 직원과 함께 공안 진료소 앞에 서 있는데 공안 진료소 내부 소파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죽었다는 거죠. 일련의 과정이 CCTV에 찍히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이거 독살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지. 만약에 CCTV 얘기 안 시켜 있었으면 그러면은 이것만 발견됐을 거니까 네. 심장마비로 됐을 거라. 그래서 이것들이 사실은 다 암살이나 이럴 가능성이 많다. 시진핑 라이즈가 이제 1부, 2부,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네. 예, 2부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2012년 2월 6일 충칭의 부시장 겸 공안국장 왕리친이 청두 미국 영사관에 진입해서 만명을 요청했었다. 이때 이제 중국 무장경찰이 영사관을 포위하고 중국이 망명을 불허하고 중국에 인계하고 이제 시진핑 부주석이 방미하는 직전에 있었던 일이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시진핑하고 바이든 일가가 결탁되게 된 거고요. 이 일 때문에 뭐가 있었냐 하면은 우리 유역비가 이제 상납되게 된 거예요. 헌터 바이든한테. 요거 슈카의 내용입니다. 보시라이하고 시진핑이 이제 라이벌이었습니다, 실제로. 보시라이가 초반에 훨씬 잘 나갔었어요. 공청당파, 상하이방, 양자 간에서 다툼이 있다가 최종적으로 시진핑한테 넘겨주자라고 이제 결정이 2007년에 된 거고요. 보시라이가 이제 충칭시 당서기가 되는데 자기가 제기해갖고 모질한 시진핑이 권력 잡는 거 나 용납 못해. 이 일을 꾸미다가 터진 게 네. 이 사건이라는 거죠. 닐 헤이우드 해서 뭐 이런 사건. 이제 시진핑 라이즈 얘기를 왜 했냐? 시진핑을 알면 미중 관세 전쟁의 승자가 보인다는 거잖아요. 승자가 중국이다. 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사실 이걸 밑자락을 깐 거고요. 핵심적인 얘기는 이겁니다. 네. 중국을 이제 지배하게 된 거잖아요. 다 같이 이제 힘들고 하는 시절을 겪은 이후에 중국 인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위대한 지도자가 됐던 것처럼 시진핑이 지금 이 상황을 이야기가 되풀이되면 신화가 된다. 트럼프의 공격을 중국 인민들하고 힘을 합쳐갖고 다 같이 견뎌내고 과거의 모택동이 이제 중국의 위대한 지도자가 됐던 것처럼 시진핑이 위대한 지도자가 될 거다. 그래서 중국이 이길 거다 하는 논리 구조예요. 아니 이거는 중국에서 방송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때 막 얘기 많았어요. 중국 애들은 옛날 대장정 때 이제 초급 목표로 30년을 견딘 애들인데 관세 따위 중국 애들이 못 견딜 것 같냐. 풀 뜯어먹고 30년을 버틸 수 있는 애들이다. 결국 중국한테 못 당할 거 미국이 하는 얘기가 여의도는 그 내러티브가 장악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댓글 보면 초반에 댓글을 아우 좋은 거 공부시켜서 너무 고맙다. 나 중국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니까 와 짱짱이도 역시 슈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최근에 댓글 보면은 야 이 새끼야 너 돈 얼마 받아 먹었냐. 도배가 되고 있다. 내 영향도 좀 있다. 체리 피킹이 들어간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내용 자체가 사실을 왜곡했다니 하는 건 없어요. 다 이제 있었던 사실이고 역사인데 네. 해야 될 중요한 얘기들을 조금씩 빼먹어. 그러면은 결론은 시진핑 만만세로 만들 수 있다. 그 슈카님이 체리피킹의 대가시죠? 예. 보시라이가 부패했던 얘기, 그 다음에 저우영캉이 부패했던 얘기, 공청당의 중요한 사람, 자동차 사고가 일어났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뭐 그 자동차가 10억짜리고, 여자 같이 타고 있었는데, 여자는 나체였고, 막 이런 얘기. 시진핑이 그런 부정부패를 일소하겠다 하는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시진핑이 부패한 사실 얘기를 안 한다는 거지. 시진핑은 마치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그 얘기를 안 하니까 그것만 딱 듣고 보면은 아 중국 다른 애들은 많이 썩었구나. 아 시진핑 깨끗한 사람이네. 라고 느끼게 된다. 두 번째로 이제 시진핑의 품성과 능력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시진핑의 그 무식한 대학도 제대로 못 나왔고 개딸 전형으로 대학 들어갔다는 얘기라든지 개 무식해서 각종 이제 오만한 이제 중국몽이라든지 뭐 자동차 굴기라든지 이런 걸 하는 이 이상한 생각을 한다는 그런 얘기는 빼놓고 얘기하는 거죠. 시진핑이 되게 능력이 있고 품성도 좋고 그런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시진핑 이기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대장정과 중국 인민들의 이제 인내심을 강조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 미국인들은 그럼 인내심 없나? 미국인들은 왜 트럼프 영도 아래 똘똘 뭉쳐갖고 저 인플레이션 조금 생기도 견딜 수 있지라고 왜 생각 못하는 거죠? 왜 중국 사람들만 잘 견디고 참고 미국 사람들은 못 견딘다고 생각하나요? 대장정은 잘 겪었기 때문에 네. 중국 인민들이 이거 잘 겪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중요한 게 빠졌다는 거죠. 중국인들은 이제 굶주림을 참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공산당으로 다 같이 이제 오랜 기간 억눌려 갖고 다 같이 못 사는 구간에는 오히려 사회에 대한 불만이 없어요. 이제 남 못 사는 게 아니고 쟤도 못 살고 쟤도 못 살고 다 같이 못 사니까.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잘 살게 되면 잘 살게 됐다가 다시 못 살게 되면 그러면은 그때는 사람들이 못 참고 봉기한다는 거죠. 처음부터 없었던 거는 참을 수 있어도 줬다 뺏는 건 못 참으니까. 지금 중국이 네. 어느 정도 이제 잘 살아서 13,000달러 이제 1인당 GDP가 됐기 때문에 옛날에는 700달러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10배 좋아진 거 아니야? 차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안 된다니까. 나는 13,000불에 태어난 사람이니까 7,000불 되면 반토막 난 거니까 못 견딘다는 거죠. 받았던 것을 다시 뺏기면 기분이 나쁘다.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것보다 더 불쾌하다. 원래의 상태로 돌아갔으니 기분도 중립적이어야 하는데 우리의 뇌는 그다지 논리적이 못하다는 거죠. 일단 가졌던 거를 뺏기는 거는 엄청나게 속상한 일이 된다. 예. 중요한 사실을 빼먹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마오쩌둥이 이 대장정 12,000km의 대장정을 통해 갖고 중국 농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 그 사로잡은 이유가 뭐냐 하면은 중국 농민들이 이제 사회주의 이상 이런 것들에 막 심취하고 이제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마오쩌둥이 약속을 해서 그래요. 너 지금 소장농이지? 내가 나중에 정권 잡으면 너 땅 줄 거야. 그러니까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장정 시기 때 이제 공산당이 지나갔던 지역에 그 지역의 농민들이 생활 수준이 처참해졌던 게 아니고 원래 처참한 상태에서 땅마지기라도 조금 이제 이렇게 떼서 다 받았기 때문에 다 같이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당은 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그렇지 않잖아요. 이만큼 이제 사람들이 잘 살게 됐는데 그거를 더 유지하는 게 아니고 관세 전쟁에 맞대응을 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생활 수준이 떨어지게 만드는 형태가 되니까 네. 그거는 못 참죠, 당연히. 인간이 이익보다는 손실에 2.5배 크게 반응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이제 주식 투자 갖고 이제 1억 투자해서 1,000만 원 번 기쁨보다 1억 투자해서 1,000만 원 잃었을 때 슬픔이 2.5배 크다는 거예요. 특히 불확실성보다는 확전 손실을 싫어한다는 것을 밝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손절매가 어려운 거예요. 손절하는 순간 확정이 되니까. 네. 네, 그래서 비자발적 장기 투자가 될 운명에 인간은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왕량을 택하려고 하니까 친미주의적이고 그 다음에 보시아를 하려니까 얘는 너무 좀 과격해. 중간에 좀 원만한 애 없을까? 타협 본 사람이 시진핑이라는 거죠. 무난하고 야심이 없어 보였고 언제든지 우리가 이제 다시 힘을 합쳐갖고 다시 뺏을 수 있을 만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시진핑을 앉혔는데 네. 얘가 곰돌이 푸우상을 했지만 사실은 되게 잔혹한 사람이었다. 네. 그러다가 이제 18년이 지나갔고 2025년이 돼서 우리 시진핑 그때 선택 잘못한 것 같아. 다시 왕량을 가자라는 지금 방향으로 이제 전개되고 있고요. 왕량을 국가 주석으로 세우려고 하고 5년 지나서 후춘한테 넘겨주자. 하는 식으로 지금 대충 결론이 났다는 거죠. 실권은 장유시아가 지금 쥐고 있다. 그 보시라이 사건 이런 것도 이제 되게 우발적으로 일어났던 이제 우연의 결과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장유시아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그 역사의 필연에 의해 갖고 이제 우연찮게 권력을 잡게 됐다. 군부를 이제 장악하게 된 이제 그런 얘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요 2011년 11월 달에 충칭의 한 호텔에서 영국인 사업가 릴 헤이우드가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거죠. 이듬해 2월 달에 왕진 당시 충칭시 중앙국장이 스촨성 청도 이게 거리가 한 300km 됩니다. 미국 총영사관에 이제 망명을 기도하는데 혹시 중간에 잡힐까 싶어 갖고 예장하고 왔다는 거죠. 이 두 사건이 모두 쿠카이라이와 연관이 있었다. 쿠카이라이는 사업 문제로 갈등하던 끝에 닐 헤이우드를 독살했다는 거고요. 치적 문제가 사실은 같이 있습니다. 내연남이었습니다. 쿠카이라이의 내연남이 헤이우드였고 그 다음에 이제 왕리친 이 사람도 쿠카이라이하고 내연 관계였습니다.
막장이라니까 중국은. 개막장이라니까 이 동네. 보시라이가 왕리진이 국하에라이의 살인 행각을 보고를 했는데 보고를 네. 하고 받자마자 국하에라이를 수사를 한 게 아니고 보고한 왕리진을 공항국장 자리에서 쫓아내고 측근들 이제 수사관 3명이 있었는데 3명을 사실 보시라이가 수사를 했어요. 2명은 수사 과정에서 이제 죽었고 1명은 자살했어요. 그걸 보고 이제 왕리진이 다음 차례는 나구나 예, 했다는 거고 그때 당시 이제 재판 과정에서 보시라이가 무슨 말을 했냐면은 이제 왕리진이 국하에라이한테 나 당신 너무 사랑한다. 나랑 같이 애정의 도피 행각을 하지 않을래?라는 이제 편지를 썼다가 그게 들키는 바람에 망명을 요청했다 하는 얘기를 이제 보시라이가 말한 바가 있습니다. 내연 관계가 네, 있다는 남편은 이제 거를. 남편대로 이제 내연녀 팍 있고 맞바람. 보시라이가 이제 2007년에 이제 사실은 부주석 자리가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진핑이 뺏기고 난 다음에 충칭시 이제 당서기를 할 때 뭘 했냐 하면은 범죄와의 전쟁, 혁명가요 부르기 캠페인, 분배 정책을 펼쳤어요. 그러니까 네. 2007년 이 무렵에 중국이 잘 살게 됐어요. 등시합평이 선불운을 이제 내세웠는데 부자 되는 게 중요하고 나누는 건 나중에 하자. 많이 성장했는데 그 부가 특정한 일부 사람들한테 몰렸어요. 그게 이제 상하이방이 된 거고 걔들은 엄청나게 부패하고 걔들은 너무너무 잘 살고 내연녀가 100명이고 일반 대중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감이 당연히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척결하겠다. 그런 부정부패하는 애들을 척결하는 게 범죄와의 전쟁. 걔들 돈 뺏어갖고 니들한테 나눠줄게. 이게 분배 정책. 이게 옛날에 마오쩌둥이 중국 인민들의 마음을 샀던 그 방식을 그대로 다시 지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옛날 향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때 이제 보시라이가 결국 사법 처리를 받게 됐는데 네. 결국은 이제 시진핑이 밀어붙여 갖고 그런 걸로 처벌을 하고 주나라 때부터 중국에서 이제 대대로 내려오던 암묵적인 룰이 깨지는 겁니다. 아랫 사람들은 이제 예절 예의 뭐 이런 거 모르니까 그런 사람들은 법으로 엄하게 다스려야 되고 그 다음에 높은 분들은 우리가 예로 대해야지 그런 사람들한테 형벌을 가하면 안 된다. 이게 중국의 주나라 때부터 규제되어 온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공산당의 고위 간부들은 축첩을 하든 부패를 하든 건드리지 않는 게 상례였다. 이게 뭡니까? 이게 중국의 법 집행의 원칙이에요. 이게 중국식 전통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건드리면 안 되는데 시진핑이 이제 이 권력을 잡는 과정에서 이거를 건드린 거예요. 또 자기네 식구들은 안 건드려. 남의 식구만 건드린다는 거지. 내로남불이네요. 예. 우리나라도 그렇죠? 중국식이다.